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은 화요일입니다. 미 중발 악재 연타에 코스피가 뭐 추락이다라는 표현보다 나락이다라는 표현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카메라도 없고 여러분들께 즉시 분석할 만한 상황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증시의 방향성을 가늠하기보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인가를 충분히 이해하시는 게 여러분의 뭐 심리 안정이나 여러분의 향후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해당 팩트만 여러분께 정리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한다면 코스피가 벌써 이 시간 10.29% 빠졌습니다. 정말 역사상 이런 일이 있을까 할 만한 매매 일시 중단을 만드는 서킷 브레이커 또 매도 사이드카 다 발동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 고점 논란이 있어 왔죠. 근데 중국의 반도체 굴기죠. 이 CXMT의 상장 그리고 노광장비 양산까지 보도가 되면서 그 우려가 삼전닉스에 영향을 미쳤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 상대적으로 이 창신 메모리의 거래가 뭐 이렇게 자유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조정이 뭐 짧게만 일어날 것이다 하는 뭐 의견들도 있지만 제가 지금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료 보여드리고 있는데 6월 초중순에 중국 반도체 큰 게 온다. 그 삼전닉스 실적이 과연 지속될까 하는 의문을 제시하는 경익남 시그니처 영상 249화를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드렸던 말씀하고 전혀 다른 게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의 일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오늘을 기점으로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뭐 충분히 이 이야기를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뭐 지금 보여드리는 249화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화웨이가 그동안에 미국의 규제를 받아왔는데 그 제재 역설로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된 것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5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에는 ASML 이 노광 장비가 필수적인데 화웨이 같은 경우는 미국의 봉쇄를 뚫고 타우 스케일링이라는 것으로 이제 1.4 나노급 밀도에 도전하는 노광 장비 없이요. 그런 움직임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렸었습니다.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화웨이 제재의 역설이라고 한다면 기존 반도체는 기하학적 수축을 통해서 같은 면적에 더 많은 것들을 넣는 공간 압축식 이런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2나노까지. 근데 화웨이의 신기술은 시간적 수축이다. 그러니까 로직 폴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회로를 접어서 입체적으로 배치하고 신호의 이동 시간을 줄이는 시간 수축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아, 굴기라는 표현을 드릴 만큼 강하게 위협적으로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 창신 메모리의 상장 이 부분을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드리면서 창신 메모리를 중심으로 중국은 반도체 독자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물론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CXMT가 상장도 상장이지만 중국은 반도체 산업의 자립을 추구하고 있고 미국도 미국의 반도체 밸류 체인을 완성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예사롭지 않습니다. 일본도 그렇습니다. 일본도 TSMC와 함께 자립화하는 과정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이 매우 유망하다, 브라이트하다라고 보고 있으니만큼 세계 각국은 그 반도체를 스스로 생산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을 강하게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CXMT 같은 경우 과장판, 과학기술주
전용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후광통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과장판의 성격이 외국인 투자가 자유롭지는 않아요. 원활하진 않아요. 후광통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외국인 자금이 장기적으로 계속 들어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하고 계신데 그건 상관없이 중국 내 중국계 자본만 하더라도 이쪽으로 쏠리는 거죠. 주가가 400% 넘게 급등했습니다. 400%요. 단숨에 중국 본토 상장사 중에서 시가총액 1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 CXMT가 저는 뭐가 우려되느냐? 어, 7조 원 규모의 실탄으로 공격적 투자를 하고 상장과 동시에 방금 말씀드렸던 중국판 나스닥 상장이죠. 예, 과장판. 중국어로는 이제 커창반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발음은 매우 부족할 겁니다만 어, 이 커창판 상장을 추진했던 거죠. 그리고 7월 말 상장이 완료됐습니다. 근데 성격을 보시면 주주가 알리바바예요. 텐센트 그리고 국가 반도체 대기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 반도체 수요 업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두 개 기업이. 굳이 따지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죠. 이들이 직접 반도체를 내가 만든다. 그러니까 중국과 함께, 정부와 함께라는 의미죠. 그래서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고요, 이미. 이번에 IPO를 통해서 6조 원 넘는 7조 원에 가까운 실탄을 확보하고 그것을 통해서 D램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HBM 양산까지 전면 이 자금을 투입하는 움직임. 이게 생태계 구축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과장판이 상장 후에 5거래일 동안에는 주가 변동폭에 제한을 안 둡니다. 그러니까 상장하자마자 400% 오른. 그러니까 CXMT로 자금이 엄청나게 쏠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 첫 5거래일 동안에는 CXMT로 자금이 쏠릴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이 각각 38%, 29%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이 그 다음이에요. 근데 과거 우리나라의 D램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해서 80%를 넘어섰습니다. 계속 뺏긴 게 누구예요? 마이크론도 있지만 창신 메모리 보세요. 늘어나는 속도가 가장 빠르죠. 25년 1분기 3에서 26년 1분기 8,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죠.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연히 독자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해서 독자적으로 수급받는다. 이 영상을 올렸을 때 몇몇 분들이 댓글로 반응을, 그러니까 이게 6월 초였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 잘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엄청나게 도약할 때 제가 2차 전지가 이제 중국에 의해서 지위를 뺏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럴 때 2차 전지 투자자들은 굉장한 거부 반응을 보이죠. 왜냐하면 2차 전지 주주인데 왜 안 좋은 얘기하냐. 근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 중국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이런 자리까지 왔고 그 경익남 시그니처 강의 때도 한국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기술 격화라든가 이런 준비를 해야지 지금의 영업이익 실적을 가지고 파티하면 안 된다. 디램 반도체 맹렬히 중국이 추격하고 있다. 물론 고사양 디램 반도체가 있고 저사양 디램 반도체가 있어요. 중사양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고사양 반도체, 디램 반도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저사양은 돈 안 되냐고요. 중사양은 돈 안 됩니까? 저사양, 중사양을 중심으로 창신 메모리가 자리를 차지해 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술 격차를 좁혀 나가면서 앞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도전한다라는 것이고, HBM까지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까지 생산에 참여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아무리 제재해도 그 제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체적인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HBM은 어떨까요? 보시는 것처럼 HBM 시장에서 마이크론 그리고 삼성전자가 각각 21%씩 점유하고 있고 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58%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그 수준의 HBM은 SK 하이닉스가 절대적이고 삼성전자도 두 번째 경쟁 기업이 됐고요. 마이크론도 이제 세 번째 경쟁 기업이 된 거 아닙니까? 계속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 창신 메모리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HBM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전반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될까요? 꺾여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부분들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 거죠. 물론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든 마이크론이든 창신 메모리든 뭐 인텔이나 그 모든 반도체 기업들은 일괄되게 높은 영업이익과 매출 실적을 낼 겁니다. 그 부분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계속 오르고 적어도 앞으로 한 1년 반 동안에는 계속 역대급 실적을 낼 거죠.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께 강조해 드렸었던 건 뭐냐면 시장 점유율을 잃어가는 것, 그리고 가격이 정점을 찍고 꺾여 들어가는 것, 창신 메모리의 상장과 이 반도체 독자 생태계 구축 이런 구조를 잘 예의주시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었죠. 또 이 자료를 한번 보시는 것처럼 요약적인 겁니다. CXMT는 추격하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리 엄청난 성장을 하면서 이 시장은 커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이 중국에 의해 이 시장 점유율을 뺏겨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려한다. 그런 면에서 정부도 기업도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렸었고 매우 조심스럽지만 우리 경제학교에서도 여러분들께 CXMT의 상장을 예의주시하시라고 5, 6, 7월 동안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예, 그 부분이 현실화가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경제학교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등굣길 뉴스로 더 빠르게 여러분들께 이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주간 라이브 수업, 줌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상세히 답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월간 전망 수업을 통해서 6월은 변동성 장세, 7월은 더 큰 변동성 장세가 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의견을 드려오고 메시지를 드려왔었죠. 그래서 경제학교 조인하셔서 여러분들이 어, 어떤 경제를 보는 안목을 키우고 그리고 적절히 어떻게 의사결정해야 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프라인 특강 중에서도 이 8월에는 26년 하반기 대전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링크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겠지만 해당 내용 공지 먼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22일 날 시간 미리 빼두셔서 물론 경제학교 구성원 여러분들은 빨리 신청을 해주시고 신청할 때가 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학교 구성원은 아니지만 이 월간 특강에는 꼭 참석을 해야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20분에 한정해서 여러분을 초대하려 하니까 역시 그때 신청 링크가 내일 정도에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때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정 댓글 상단을 통해서 경제학교 또 월간 특강 이 두 가지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